국민의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점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오늘 어디를 갔느냐? 오늘 대구를 간대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간대요. 최근에 이준석 신당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장관은 대구를 찾는 겁니까? 네, 그래서 좀 행보가 의미심장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대구를 갑니다. 이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이런 목적인데 대구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에 대해서 둘러보고 달성군의 달성산업단지를 찾아서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연일 전국 각지의 법무 현장을 찾아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대구 방문도 일단은 그 일환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업무일 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기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부인 얘기 나올 때도 사진 갖고도 지금 계속 이제 기사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행보 하나하나 이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확대 해석이지만 이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량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탑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건 하나 들고 있어도 그거 완판돼 버리거든요. 예. 모든 것이 지금 관심의 대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낳고 있으니까 정말 대권 주자로서 거론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신당 바람을 차단하려는 것이냐 그런 의도는 없죠. 사실 법무행정을 위해서 가게 돼 있었던 곳에 갔을 뿐이지만 그냥 그 행보만으로도 이준석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두 개를 볼 필요가 있는 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아까 레임덕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확인됐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레임덕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레임덕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붙잡고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혁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뜻이다라고 하면 레임덕이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한동훈 장관이 대권 주자로 거론될 때 딱 두 군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데 서울과 대구예요. 오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가 조금 빠지지 않냐라고 하지만 보수는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로 더 고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쪽 지지는 더 결집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 모이는 것이고 이것이 혁신과 맞물리면 폭발력이 더 있을 것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얘기는 지금 더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정치인이 당 안에서 품어주려고 노력할수록 정치력이 상실되는 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모양새가 돼가고 있거든요. 신당 바람이라는 건 제가 바람이라고 할 정도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관심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또 지지율 얘기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이긴다더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최지영 기자? 이게 지난 10일에 한국갤럽이 7일부터 9일 동안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질문은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를 여야로 이제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전국 지지도를 먼저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21%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13%를 얻어서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반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14%를 얻었고 이재명 대표가 9%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이제 한 장관이 이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이제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겁니다만 한동훈 장관 대구에서 정치하시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 평가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셀럽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특히 여성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잘생겨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인 받아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청탁을 해서 사인을 몇 장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술의 전당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잖아요. 예. 지금 대구에 가는 것은 이준석 대표 신당 바람도 불지도 않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스마일 센터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방문하는데 저하고도 좀 관계가 깊은 게 제가 지금 현재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어떤 규제개혁을 지난 7월 3일 날 법무부와 같이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개혁을 완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좀 방문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은 또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도 좀 방문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도 범죄 피해자 어떤 도와주는 스마트 센터를 방문하는데 제 지역에는 대표적인 어떤 미해결된 범죄 피해자 개구리 소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우파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립 성향이 가진 국민들에게까지 굉장히 차기 지도자로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지지율 잠시 봤습니다만 지금 이 대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높이 사고 있다라고 했는데 TV조선에 오늘 또 단독 보도가 이런 게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 후임을 그러니까 장관을 이제 후임이라는 거는 곧 이제 사임을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전제가 지금 후임을 하려고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 두 사람이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점을 3층에 가서 이제 대기하시면 되거든요. 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본격적인 오늘 대화가 또 뭐 단 둘이만 또 해야 될 얘기도 있고 민감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오늘 회동 장면 앞부분 지금 저 장면 이 시각 저 장면만 공개를 하고 어떤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눴는지는 아마 알려질 것 같습니다. 김경진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각자 따로 얘기하면 또 와전된다.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공동으로 발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제각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인류한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측에서 신호가 왔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자들이 그러면 윤심이 반영된 거네 라고 하니까 또 이 김기현 대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급발진하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급발진? 그러면 뭐 지금 갈등인가 막 이러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자. 어디까지 뭐 김기현 대표는 어디까지 손을 보실 생각이십니까?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한동훈 장관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후임 인사를 검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장관 후임을.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죠. 예. 예, 후임 인사 검증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온 건데요. 이 관계자가 또 얘기하기를 한 장관의 거취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 쪽과 더 가까워지는 걸로 본다 이런 말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12월 예산 정국 이후 시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입당 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려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서울 중구 성동갑이나 서울 종로, 서울 영등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도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거론도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어디요? 막 성동갑, 여의도? 예, 중구 성동갑은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준비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인데 이 임 전 실장도 똑같이 이제 종로와 성동갑을 놓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 두 곳에 같이 도전을 해서 임 전 실장과 붙겠느냐 아니면 이제 영등포는 지금 김영주 의원인데 예. 김영주 의원 지역구에 가서 붙느냐 이제 어쨌든 야권의 유력 정치인 그러니까 좀 거물급 정치인들과의 결전을 벌이는 곳으로 한 장관을 급파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혹자는 지금 이제 뭐 다른 여러 부처들도 똑같이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재부도 있고요. 국토부도 있고 금융위원장 인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일선에서 그냥 인력풀을 굴려보는 과정이지 이걸 한 장관이 당장 12월에 나간다는 것과 직결한다고 볼 문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직 여권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사진 공개해드렸잖아요.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 그 김현장에 근무한다는 한 장관의 부인입니다. 근데 사실 저 자리가 진은정 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있는 행사랍니다.
근데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 보세요. 누구를 중심에 뒀는지,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는지. 기자들도 이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한동훈 측에서 지금 흘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이거 공개적으로 한 행보인데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질문 드리죠. 한동훈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만약에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한동훈 100% 총선에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본인은 여러 일정, 지방을 순회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또는 부인이 저렇게 부각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 뭐 나올 게 확실시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국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첫째, 이분이 너무 자기들 지지층의 어필하고 소구하는 발언만 해서 중도층의 지지가 높지 않다, 비호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정치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곳,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무대에서 자기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 자기가 가장 싸울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서 유리한 무기를 들고 싸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나오거나 나중에 또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윤석열 시즌2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렇다면은 시즌1이 지금 흥행하고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즌1이 흥행하지 않고 있는데 시즌2가 흥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의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이제 50%는 좀 넘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역할은 결국은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 좀 더 이제 활기를 좀 불어넣는 어떤 그런 역할로는 제 충분한 어떤 구원투수의 역할이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우파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에까지 저희 당에서는 그래도 좀 드물게 소구력이 있는 대표적인 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에 나가더라도 뭐 그 지역구는 물론이고 그 주변 어떤 지역구까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많이 미칠 거다. 물론 한동훈 장관 같은 이런 어떤 인물론도 인물론이지만 앞으로 어떤 혁신 경쟁, 정책 경쟁에서 물론 또 저희 당이 앞서야 되겠죠. 예. 저는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 있었나 싶어서 참 나라를 위해선 법무부 장관 역할 잘해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나, 국민들께서 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나이도 젊으세요. 이제 40대, 50대 초반 뭐 이러니까 이제 40대에서 민주당세가 좀 강하잖아요. 40대, 50대에서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또 전통적으로 여성분들의 표가 또 민주당에 좀 많이 지지한다 이러지만 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또 팬덤이 있으시고 여러모로 좀 상쇄하고 오히려 그 이상을 얻어오실 수 있는 반면에 또 아까 비호감 얘기하셨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 비호감이라고 얘기한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김두관 의원마저도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할 정도로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대립각을 세웠을 때 월등히 우월하게 지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굉장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호감, 비호감은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호감이 큰 민주당에서 바로 이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대요. 한동훈 장관 이른바 탄핵 카드를 놓고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 막 너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민주당에서 봐도 너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저러다가 역풍 불어라면서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린 X라고 할 때만 해도 뭐 거기는 당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라고 거리 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용산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를 굳이 내보이려고 하는 저급한 정치. 한 장관 표현대로라면 아주 후진 정치, 막장 쇼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찰진한 깡패 영화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정당 해산 발언은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라는 의미로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예.
자, 왜 저럴까라는 질문들이죠. 왜 몇몇 강성 의원들은 저렇게 탄핵을 연일치고 나올까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첫 번째는 개딸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지지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가오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길 수도 있고 또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쇼 했지 않습니까? 또 김용민 의원 대통령이 예산 시정연설을 하러 왔는데 악수를 거부하면서 했다는 말이 뭐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좀 전에 화면에 안 나왔지만 뭐 양의원 의원 같은 경우는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라고 뭐 했는데 그 뭐 바라겠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고 뭐 유승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의원회관에서 또 자전거를 타고 뭐 다니는 그런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 참 창피한 그런 어떤 한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는 은행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탄핵 중독, 탄핵 남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중진 의원들하고 뭐 좀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농담 삼아 사석에서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한다는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다음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현명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당 지도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관심.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행태라든가 가벼움을 볼 때 지도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맞추는 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재룡 변호사님. 네. 자, 일단 지금 탄핵 사유는 뭐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 발언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고 이 지도부는 저렇게 좀 그만하는데 강경파가 왜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혁신 경쟁에서도 밀렸고 민생이나 정책 이슈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그냥 반정부 투쟁,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어하는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가장 먹혔었고 지금도 제일 잘하는 게 탄핵밖에 없고 그걸로 대립각 세우는 게 가장 득표에 낮다. 왜냐하면 김포시 서울시 편입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입장조차도 밝히질 못했잖아요. 유야무야 시간 끌더니 지금 이 이슈로 전환을 시켜버렸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거가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거는 숫자를 늘려서 아마 상당 부분은 진짜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유조차 되지도 못하면서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게 당내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군불 떼우기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윤석열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검사 독재 정권 뭐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역풍에 대한 우려가 또 안에서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장이 정리가 안 됐는데 아마 그냥 군불 떼우기용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강경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부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지금 또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탄핵은 극단적인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극단적인 수단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야말로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특히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 검찰의 칼날을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구체적으로 잘못을 한 사실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손준성이나 이정섭 이런 분들에 대해 검사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유를 들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괘씸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괘씸한 것이 괘씸죄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한동훈이라는 장관을 탄핵하는 데는 특히 총선에 출마하는 게 점점 과시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당이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지원 기자, 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다시피 이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올 때부터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히나 반대하는 기류가 꽤 강했던 게요. 그 검사들을 탄핵하는 그 방식 자체는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검찰 안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예. 1차적으로 비위가 적발이 되면 검찰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 예를 들어 징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한 사안인데 무마됐다거나 징계 자체를 뭉갰다거나 이런 게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입법부의 검사 탄핵, 뭐 공직자 탄핵 이런 방안인 건데 지금 그런 내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상 건너뛰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 한 명 한 명, 심지어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고 공세를 펴는 거에 대해서는 그 홍익표 원내대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강경파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홍 원내대표가 주의를 주면서 공개 발언도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 이재명 대표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사 탄핵에는 좀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홍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원내대표는 또 전체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도부에서도 지금은 좀 자중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전 수석을 했고 정치인 다음에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매우 서툴렀다.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나 또 뒤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서 공격하는 그 언어를 보면은 조금 오히려 이제 너무 반정치적이다. 성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민주당 대표를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지만 그 흔적이 어디 갑니까? 저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로 보시군요. 그리고 민영배 유정주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저급한 불을 지른 거거든요. 저급한 언어로 불을 질렀는데 그걸 뒤이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하니까 이게 뭐가 좀 그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굳이 얘기하면 정무적으로 좀 매우 서툰 일을 한 것이다. 예. 자, 과거 정무수석 출신의 또 한마디였습니다.